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타이어를 둘러싼 형제의 난이 2년 만에 재점화됐습니다. 장남 조현식 고문이 MBK 파트너스와 함께 한국앤컴퍼니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섰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의왕연구소의 종합연구센터를 새로 설립했습니다. 전동화 분야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수주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3분기 글로벌 디램 매출이 전분기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3대 지표로 통하는 인허가, 착공, 입주 관련 수치가 올해 모두 감소했습니다. 오는 2025년 입주 물량이 12년 만에 최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2년여 만에 한국 타이어를 둘러싼 형제의 난이 재점화됐습니다. 장남 조현식 고문이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를 대상으로 공개 매수에 나섰습니다. 관건은 공개 매수 가격이라는 분석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타이어 제조사인 한국앤컴퍼니가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장남 조현식 고문이 MBK 파트너스와 함께 한국앤컴퍼니 지분 공개 매수를 공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생인 조현범 회장을 제치고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형제의 난은 2021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조 고문 측은 최소 20.35%에서 최대 27.32%의 지분을 사들인다는 계획입니다. 인수단가는 주당 2만 원, 투입 자금은 최소 3,863억 원에서 5,186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조 고문의 지분은 18.93%입니다. 공개 매수 성공 시 최대 주주 변경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번 공개 매수가 성공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경영권 분쟁 소식에 한국앤컴퍼니의 주가는 상한가로 치솟으며 공개 매수가를 뛰어넘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식을 팔지 않고 국면을 지켜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입니다. 공개 매수 첫날 매물은 말라버린 상태인데 결국 매수 가격을 올리는 등 작전 변경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최대 주주 조현범 회장 지분은 42.03%로 방어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조 회장이 횡령 및 배임과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으로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경영 참여 등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전동화 중심으로 사업 체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의왕연구소의 전동화 연구동을 새로 설립했습니다.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시험과 성능평가, 품질 분석 등 전동화 핵심 부품 개발을 위한 종합연구센터인데요. 현대모비스는 전동화 분야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수주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현대차그룹 의왕연구소 내에 들어선 현대모비스 전동화 연구동. 오늘 개소한 이곳은 총 2만 1,600평, 지하 4층에서 지상 5층 규모로 시험동과 품질 분석동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연구개발을 비롯해 시험과 성능평가, 품질 분석 등 전동화 핵심 부품 개발을 위한 종합연구센터인 겁니다.
기존 경기도 용인마북연구소와 의왕, 서상 등으로 분산됐던 전동화 분야 R&D 역량을 한데 모으고 효율을 개선해 글로벌 전동화 시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동화 연구동을 신규 설립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초 모빌리티 플랫폼 프로바이더 도약이라는 뉴모비스 비전에 따라 미래 모빌리티 핵심 영역인 전동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유럽 메이저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으로부터 수조 원대 전동화 핵심 부품 수주에 성공하는 등 전동화 제품의 양산 품질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생산 거점은 전 세계 9곳, 여기에 국내와 북미, 인도네시아 등 6곳의 전동화 생산 거점을 새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금융기관 7곳을 대상으로 북미 전동화 신규 거점 구축을 위한 투자 자금 9억 4천만 달러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배터리 시스템과 PE 시스템, 전력 변환 시스템 등 전동화 분야 핵심 부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글로벌 전동화 시장 확대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향후 현지 생산 거점의 안정적 운영과 확충, 차세대 기술 확보 등을 통해 전동화 분야 사업 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하고 글로벌 수주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최고 수출의 탑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현대차는 올해 수출의 탑 수상 1,700여 기업 가운데 수출액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현대차의 수출 실적은 310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9.6%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기아는 수출액 235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0.7% 증가했습니다. 현대차에 이어 수출액 2위를 기록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와 보호무역 심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경기 침체에 따른 시장 내 경쟁 심화 등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현대차와 기아는 고부가 가치 차종 중심의 판매 믹스 개선, 경쟁력 있는 전기차 모델 출시, 글로벌 판매 확대 노력 등으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아이오닉5와 EV6 같은 모델들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수출 증대를 이끌었습니다. 현대차, 기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확대로 국가 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인 D램 업황이 오랜 침체기를 딛고 일어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0월 D램 고정 거래 가격이 2년 3개월 만에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최근 전 세계 D램 매출이 20% 가까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전 세계 D램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어젠데요. 네. 대만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3분기 전 세계 D램 매출은 총 134억 8천만 달러로 지난 분기 대비 18%가 올랐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며 구매자들이 활발하게 조달 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또 세 개의 주요 제조사가 3분기 매출이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분기보다 15.9% 늘어난 5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는 34.4% 증가한 46억 2,600만 달러를, 미국 마이크론은 30억 7,500만 달러를 매출을 기록해서 4.2%가량 올랐습니다. 다만 점유율은 SK하이닉스만이 홀로 올랐습니다. 지난 1분기 마이크론에 밀린 하이닉스는 2분기부터 다시 점유율을 빠르게 높였는데요. SK하이닉스의 3분기 시장 점유율은 30.1%에서 34.3%로 증가하며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4.6%포인트 차이로 좁혔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시장 점유율은 전분기보다 0.7%포인트 낮아진 38.9%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3%포인트 줄어들며 22.8%를 차지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HBM과 DDR5의 출하량 증가로 SK하이닉스가 수혜를 입었다면서 연말까지 생산 능력과 웨이퍼 투입량이 소폭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랜만에 이 반도체 회복 소식이 들려오는 게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이 D램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1년 전부터 제조사들이 이제 감산을 시작했었는데요. 네. 그 효과가 이제부터 본격화된다는 분석입니다. 예.
업계에서는 제조사의 감산 효과가 지금 주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마이크론과 키옥시아는 지난해 4분기부터 이후 SK 하이닉스와 올해 2분기는 삼성전자도 감산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4.1달러였던 D램 가격은 2년 넘게 하락하면서 올해 9월 1.3달러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PC용 D램 범용 제품의 10월 평균 고정거래 가격은 전월보다 15.38% 오른 1.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D램 고정거래 가격이 오른 것은 2년 3개월 만인데요. 10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평균 고정거래 가격은 1.55달러를 기록하며 2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렌드포스는 서버 D램 부문 가격 프리미엄은 올해 3분기 50에서 60%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큰 수준을 유지했다며 4분기가 진행되면서 스마트폰 전 세계 재고 확보로 모바일 D램 솔루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4분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좀 궁금한데요. 이 업계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반도체 기업이 여태까지 실적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그런 폭이 조금 줄어든 건데요. 전망치가 하향이 조금 멈춘 상태입니다. 트렌드포스는 D램 공급업체의 PC DDR5 제품 가격 인상 입장이 더욱 확고해졌다면서 PC OEM이 계속해서 재고를 축적하면서 DDR5의 제품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4분기에는 DDR4와 DDR5 모두 가격이 오를 것이라며 DDR4와 DDR5의 제품 가격은 전분기 대비 각각 8에서 13%, 10에서 15%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D램뿐 아니라 낸드 플래시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급 통제가 이어질 경우 낸드 가격이 내년 상반기 내내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역시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입니다. 이에 국내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평균 전망치는 3조 4,870억 원으로 추산했는데요. 10월 전망치 3조 4,759억 원보다 소폭 높은 수준입니다. SK 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 손실 전망치는 2,944억 원으로 집계됐지만 지난달 3,635억 원의 손실 예상치에 비하면 실적 상향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트렌드포스는 공급업체가 4분기 공격적으로 가격 인상을 하는 반면에 내년 상반기 수요 전망은 아직 보수적이고 불확실하다면서 내년 1분기 D램 계약 가격 인상은 전분기에 비해서는 완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상황과 전망 함께 짚어봤습니다. 내년 본격적인 반등세를 기대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실적도 반등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입주 절벽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부동산 시장 빙하기가 지속되면서 올해 인허가, 착공, 입주 물량이 동시에 급감했는데요. 이로 인해 오는 2025년 입주 물량이 12년 만에 최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주택 공급 3대 지표로 통하는 인허가, 착공, 입주 관련 수치가 올해 트리플 감소하며 내후년 입주 절벽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알114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전국 총 24만 1,785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올해보다 12만 5,850가구가 줄어든 수치로 지난 2013년 약 20만 가구 입주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적은 물량이 공급되는 겁니다.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 가장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경기도는 올해 연말까지 총 11만 2,755가구가 입주하는데 2년 후에는 6만 5,367가구로 4만 7천여 가구가 감소합니다. 경기도 입주량 감소 전망치는 전국 감소량의 37%에 달하는 수치로 특히 양주, 수원, 화성 등 세 구역에서 감소폭이 컸습니다. 수원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만큼 입주 물량 감소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시작된 부동산 불황의 여파로 인허가, 착공, 분양 등이 대폭 줄어든 것이 입주 물량 급감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2020년, 2021년에는 7만 가구 이상이 전국에 일반 분양했으나 지난해에는 6만여 가구로 직전 연도보다 1만 가구 이상 줄었고 올해 분양 물량은 5만 가구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인허가 물량 역시 전년보다 40%가량 줄었고 착공 물량은 72% 감소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시장 침체와 함께 부담을 느낀 시행사, 시공사들이 물량을 줄인 결과 내후년부터 입주 감음이 확실시 되고 있다며 경기 수원 등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공급 감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전의 입주 물량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7,476가구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올해 3,423가구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적은 물량이 입주했으나 둔산, 더샵 엘리프, 둔산 자이 아이파크 등의 대단지가 2025년 입주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양대 보험협회장에 경제 관료 출신들이 낙점됐습니다. 오늘 손해보험협회는 2차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제55대 손해보험협회장에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손보협회는 오는 20일 회원사 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으로 선임할 계획입니다. 생명보험협회도 오늘 업계 사장단이 참석하는 총회를 열고 앞서 단독 후보로 추천한 김철주 금융채권자 조정위원장을 제36대 협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김철주 신임 회장은 오는 9일 2026년 12월까지 3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김 회장과 이 회장 내정자는 모두 서울대를 졸업한 경제 관료 출신입니다. 김 회장은 행시 29회로 공직에 들어간 뒤 재정부, 경제분석, 종합정책과장을 거쳐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로 활약했습니다. 이후 경제정책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뒤 2016년에는 경제수석 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회장 내정자도 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재무부 국제금융경제정책국을 거쳐 금융위원회 시장조사, 보험, 금융정책과장 등을 거쳐 금융위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이후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을 역임했고 2020년부터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외협력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롯데쇼핑이 부산 고객 풀필먼트 센터 기공식을 열고 온라인 그로서기 1번지로 도약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롯데쇼핑은 부산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전국에 6개 첨단 전동화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2032년 온라인 그로서기 매출 5조 원 달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로봇이 바둑판 모양 격자형 레일 설비인 하이브 위를 옮겨다니며 상품을 고르고 운송합니다. 하이브에는 4만 5천여 종의 품목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위를 1,000대 이상의 로봇이 초속 4m로 이동합니다. 롯데쇼핑이 온라인 그로서리 사업 강화를 위해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 건설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롯데쇼핑은 오늘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 물류도시에서 부산 고객 풀필먼트 센터 CFC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영국의 글로벌 리테일 테크 기업 오카도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은 지 약 1년 만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기공식 참석에 앞서 부산 센터 착공 이후 전국의 6개 CFC 건립을 통해 국내 온라인 그로서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착공한 부산 CFC에는 오카도의 통합 솔루션인 오카도 스마트 플랫폼이 적용됩니다. 데이터 및 인공지능에 기반한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는 물론 상품 피킹과 패킹, 배송 노선을 고려한 배차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로 이뤄집니다. 상품 집적 효율성을 높여 기존 온라인 물류센터보다 2배가량 많은 4만 5천여 종의 상품을 취급하고 배송 처리량도 하루 3만 건으로 2배가량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소비자들이 온라인 장보기 과정에서 겪었던 상품 변질, 품절, 누락 등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롯데쇼핑은 공사가 완료되는 2025년 말부터 부산과 창원, 김해 등 경남 지역 약 230만여 세대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부영그룹이 카이스트 기숙사를 무료로 리모델링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어제 카이스트 나눔관에서 열린 우정나눔 연구동 기공식에 참석해 200억 원 상당의 기숙사 리모델링을 약속했습니다. 리모델링 대상 기숙사는 대전 캠퍼스 나눔관과 궁동 아파트, 서울 캠퍼스의 소정사와 파정사 4개 동입니다. 이중근 회장은 카이스트에서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키워나가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카이스트는 이중근 회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리모델링한 모든 기숙사를 이 회장의 아후인 우정을 따 우정 나눔연구동, 우정 궁동 아파트 등으로 이름 짓기로 했습니다.
경남 남해와 전남 여수를 잇는 해저 터널이 오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데요. 1시간 20분 거리를 10분으로 단축할 수 있어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등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관광 거점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은상 기자입니다. 최근 경남 남해군의 한 마을에 공사 준비를 위한 현장 사무실이 설치됐습니다. 경남 남해와 전남 여수를 잇는 해저터널 착공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6,974억 원을 들여 남해와 여수를 연결하는 8km 구간의 해저터널을 오는 2031년까지 완공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이 터널이 개통되면 차로 이동했을 때 양 지역 간 이동 시간이 기존 1시간 3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듭니다. 남해군은 해저터널 개통으로 여수를 통한 수도권 관광객 유입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수도권 관광객들이 해저터널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남해를 찾을 것이고 또 이제 남해 분들도 수도권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수의 공항이나 KTX역을 이용하면은 남해군은 2031년 해저터널 개통으로 남해는 3.4배, 여수는 2.3배의 GRDP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남해군은 해저터널 개통에 대비해 민자 유치를 통한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입니다. 남해 라이팅 아일랜드 조성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호텔 신라 및 주식회사 회원과 430 규모의 창선 관광 숙박시설 개발 사업도 추진합니다. 남해군 이외에도 경남과 전남, 부산시는 해저터널을 기반으로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에 착수한다는 구상입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국과 일본이 이유와 같은 단일시장 형태의 경제협력체로 발전한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최종현 학술원이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마련한 2023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에 참석해 최근 도쿄 포럼에서 제안한 한일 경제협력체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은 벤츠의 E클래스로 22,211대를 기록했습니다. 고급차 부문에서 강세를 보인 S클래스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한국이 판매량 3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인구 등 시장 규모로만 보면 사실상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오는 7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를 처음 참가합니다. 카이는 케이크 방산 수출의 핵심 기종인 FA50을 필두로 KF21 등 차세대 공중전투 체계를 중점적으로 소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국 시내버스에서 종전보다 4배 빠른 5G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29,100대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를 기존 LTE에서 5G로 전환하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달리는 버스에서도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우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 남부와 경상 동부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가 되겠는데요. 내일 오후 수도권 서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확대되겠고 내일 밤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영상의 기온을 보이며 포근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서울은 5도, 대구는 3도 보이겠는데요. 서울 11도, 대구는 14도로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편 내륙 지방은 일교차가 크니까요.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져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5도, 춘천 1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춘천 8도, 그 밖의 지역은 12도 내외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점차 흐려지겠고 속초에는 저녁에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아침 기온 5도로 시작해 낮에는 강릉 13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고 경상 동부를 제외한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광주 5도, 부산 8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대구 14도입니다. 전해상 흐린 가운데 서해와 남해에는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대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에 구름 많거나 흐리겠는데요. 강원 영서는 토요일에, 강원 영동은 일요일에 비가 내린 후 개겠고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전국 미세먼지가 매우 탁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